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의 개념이 나오죠. 자, 위험은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자, 이 리스크인데 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학의 재무관리라는 학문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의 가능성, 이 변동성 자체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은 우리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불확실성, 변동성이 작을수록 위험도 낮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위험에 있어서 개념인데 또 위험은 이 실현된 결과. 자, 이 실현된 결과는 이 실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인 실제 수익률인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이 실현된 결과가 이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인데 예상한 결과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6%인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도 6%가 됐다. 6%가 됐다는 것은 두 개가 똑같았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달성된 수익률과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의 이 차이 자체가 위험이다. 이 차이가 위험인데 이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6%에 가까이 가면 간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차이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아진다는 의미고, 그리고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6%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5.8%, 5.6%, 5.4% 이렇게 멀어지면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면 위험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이 위험의 개념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위험을 측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위험에 있어서의 측정을 보게 되면 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 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자,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우리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표준 편차다. 자, 이렇게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보는데, 자, 이 곡선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곡선.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이죠. 이때 이 평균을 중심으로 관찰치가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은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죠.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이때는 표준 편차가 크고 위험도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높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꼭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에 관련해서 이 측정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용어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위험의 측정.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위험의 유형.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이 사업상 위험, 또 작년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즉,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죠.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했다. 시장 위험이죠. 자,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든지 근로자의 파업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수익성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위험이 운영 위험이죠. 자, 위치적 위험.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위치를 둘러싼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가 달라질 위험이 바로 위치적 위험이죠. 즉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게 되는 위험입니다. 자,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죠. 자, 금융상의 위험.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입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험이죠. 자,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은 부동산을 둘러싼 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 특히 지역주거지의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이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동일한 상품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이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죠.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동성 위험인데 시험에 우리가 나오면은 자주 틀리는 용어가 또 유동성 위험. 용어가 좀 어렵죠?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에 있어서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위험. 자, 현재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5억인데 금매물로 4억에 매각했다면 1억 손해보죠. 그 1억이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이계수란 용어가 또 있는데 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기대 수익률 우리가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 또는 분산계수라고 하죠. 분산계수. 자, 이것은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인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이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 써요.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상대적 표준 편차고, 자, 우리는 투자 이론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럴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할 때는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변이계수와 역수관계가 있죠. 역수관계는 위험, 우리가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변이계수와 역수입니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요걸 묻는 거죠. 자, 요걸 묻는 건데 이때는 요게 높을수록 요건 반대로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다. 아파트, 상가, 우리가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이 변이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보는 거죠. 지금 요게 주어지거든요. 자, 기대 수익률 아파트 5%일 때 표준 편차 1%다. 위험은 상가. 자, 상가는 우리가 10%일 때 요게 얼마다? 10%일 때 어떻게 돼요? 3%가 된다.
자, 오피스텔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 20%일 때 위험은 10%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위험이 우리가 뭐 5% 할까요? 위험이 5%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변이계수는 얼마죠?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5%에 표준 편차 1이니까 5분의 1, 0.2가 되겠죠. 자, 여기는 기대 수익률 10에 표준 편차 3이니까 0.3, 10분의 3이니까 여기는 20분의 5죠. 4분의 1. 자,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니까 얼마? 0.25가 되겠죠. 그러면 변이계 수익값이 작은 0.2가 가장 작죠. 그래서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게 변이계수, 상대적 다른 투자.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 다른 투자과 비교했을 때 위험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어떠한가 볼 때는 상대적을 말씀, 상대적 표준 편차다. 이 변이계수를 상대적 표준 편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